한 사람이 이 아이의 인격체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교육은 사실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많잖아요. 저는 학교나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입니다. 네, 19년 차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제가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을 이라는 책을 내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문해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적은 책을 내기도 했고요. 네, EBS에서 여러 문해력 책을 내면서 아이들 문해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신데요. 나는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데 옆에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달리고 있더라. 근데 우리 아이도 달려야 할 것 같아서 달리고 싶지 않은데 같이 뛰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 고민 속에 참 많은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교육의 본질이 뭐냐? 또 AI 시대 우리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렇다면 AI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뭘 준비해 줘야 하냐 이런 정말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비례해서 또 옆에를 쳐다보면 국어, 영어, 수학 너무 많이 선행들을 하고 있고 또 그 나이가 점점 앞당겨져서 미리 준비한 아이들도 많잖아요. 영어만 하더라도 벌써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요. 수학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하더라도 선행학습으로 그 상급 학교에 진행되는 그런 문제집을 푸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국어만 하더라도 저에게 어떤 문의를 주시냐면 아이가 유치원인데 영재들은 삼국지나 그리스 고전 읽히더라. 이런 걸 읽혀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교육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준비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깊어지시는 만큼 이 옆에서는 한쪽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이제 경쟁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 나이가 점점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한 간극과 또 넘쳐나는 정보들 사이에서 고민과 불안함이 많으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냐, 결국에 이 아이가 어떤 결과를 맺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로 돌아가서 준비시켜야 후회하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학부모님들께 많이 권하는 것 자체가 이 100년 전의 샬롯 메이슨 철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100년 전 영국과 지금 2026년을 사는 대한민국의 우리와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제 3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인간이 기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은 어때야 하냐 이런 생각들로 샬롯 메이슨이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100년 전과 지금이 이제 맞닿아 있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샬롯 메이슨 이야기 중에 좋아하는 이야기가 교육은 분위기이고 연습 습관이고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교육은 분위기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제가 학부모 면담 때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문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그 아이 학부모님이란 거를 정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많이 닮았지만 그 풍기는 분위기나 말투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분위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교육시키고 집어넣은 대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집안 분위기대로 아이가 자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집안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항상 말로 설명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학교에 와서도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요. 뭔가 설명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집안 분위기대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활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다. 뭔 말만 하면 화내고 뭔가 분노하고 또 뭔가 이렇게 화를 삭히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학교에 와서도 사소한 걸로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식을 집어넣고 가르치는 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르치는 환경, 분위기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육은 습관이다, 훈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대로 또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90% 이상은 사실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할 때 오른손으로 할까 왼손으로 할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또 운전할 때, 커피 마실 때,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MIT 신경과학자 앤 그레비엘 교수는요, 우리 행동을 모두 추적하면 새로운 의식적 선택은 하루에 5%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학습된 패턴의 반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대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습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형성되기 가장 좋은 6세에서 10세 사이에 아이들에게 인생 80년, 100년 살 동안에 꼭 필요한 습관들, 예를 들면 정직한 습관들, 또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배려하며 말하는 습관들, 또는 공부할 때 빨리빨리 넘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들, 질문하는 습관들, 자기 스스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습관들을 아이에게 이 어릴 때 키워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샬롬 메이슨은 이 교육이란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교육은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교에 개근을 하잖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개근하면 개근 거지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개근하는 것이 또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개근상을 받기 위한다는 목적보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 한결같이 우리 김연아 선수도 왜 훈련해? 라고 했을 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고수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매일 그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이고 자산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들과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결국에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입시를 위한 것들만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역량들과 또는 모든 필요한 지혜들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아이가 20살까지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30, 40, 50, 60대가 되더라도 이 아이가 이 삶을 정말로 주도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지식의 결과만으로,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의 결과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럼 네가 말하는 가치가 뭐냐? 이 가치대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결국 무엇이 되냐? 이 교육의 결과들을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교육의 결과가 이 대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이후에 우리가 입시에는 성공했지만 자기 삶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좋은 대학이 일류대학 또는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샬롬 메이슨 교육대로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어려움과 바뀌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의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세상이 변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워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습관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책 읽는 습관들, 질문하는 습관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말하기와 행동을 하는 습관들, 또 여러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습관들을 어렸을 때 많이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진 고위공직자나 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이기적이어서
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기가 성공만을 위해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실망스러우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이 정말 건강하고, 네, 살고 싶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샬롬 메이슨 철학대로 교육을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아이들을 삶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싶고, 이런 역량과 지혜를 가진 아이들이 저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요, 샬롬 메이슨의 교육이라고 하면 방치하는 줄 알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리지만 굉장히 빡셉니다. 빡세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지속 반복적으로 예외 없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사실은 샬롬 메이슨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교육들보다도 사실은, 네,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좋은 습관을 맺어주려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꾸준히 체크해주고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거 해, 마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PT 선생님처럼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독려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모님들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좋은 습관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지식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샬롬 메이슨 교육 철학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착착착착 있는데, 그것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체계적으로 이 나이대에는 이런 아이들의 역량과 필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 나이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습관, 좋은 지식적인 공부한 습관들을 위해서 굉장히 훈련이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절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리게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 습관과 지식들과 배경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그 어떤 나이대보다도 굉장히 철저하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은 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빡센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힌 아이들이 그 이후에 탄탄하게 선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국어 영역에서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샬롬 메이슨 교육 철학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수사학적으로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1, 2학년 때를 뭘 시켜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끊임없이 좋은 자세로 연필을 쥐고 글씨 쓰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게 정말 아무 필요 없고 소용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3, 4학년 때 한 페이지씩 자기 생각을 글로 쏟아내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필 잡는 것부터요, 사실 아이들이 세 손가락으로 연필을 많이 잡거든요. 왜냐하면 손가락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바르게 쓰는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교정기를 잡고 아이들에게 바른 획순에 맞춰서 글자 쓰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하고요.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몇 자 쓰고 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몇 페이지씩 필사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사실은 좋은 글들을 많이 암기를 하는데요, 암기가 많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나이 때에는 암기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피카츄나 뭐가 있을까요? 뽀로로나 이름들 굉장히 많은데 그 이름들 다 외우는 거 혹시 보셨나요? 공룡에 꽂혀 있는 아이들은요, 공룡 이름을 다 외우고요, 나라에 꽂혀 있는 애들은 나라 이름을 다 외웁니다. 암기력이 폭발적으로 많은 때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 암기들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많이 큰 소리로 읽게 하면요, 그거를 암기해 버립니다. 어른들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 10세 이전에는 암기를 많이 시키고 지속적으로 이제 필사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키죠. 3, 4학년 때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쏟아내는 것을 또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아이들이 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꾸준히 양적으로 채우는 게 반드시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 양적으로 채우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때가 바른 습관으로, 대충 하는 거 말고요, 바른 자세로 매일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듣고 따라하고
쓰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들을 매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영어로 치면은 영어를 매일 바른 자세로 듣고 그것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것을 바른 자세로 쓰고 이것들이 굉장히 기초적이어서 별거 아닌 거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은 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반드시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을 때 사실은 글자체를 봐준다거나 띄어쓰기나 문법을 봐준다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이거든요. 1, 2학년 때 글자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온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는 글씨 쓰기를 너무 싫어해요. 또는 글씨가 너무 엉망이에요 하면요. 그 글씨를 쓰기 싫어하는 애들은요. 사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생각하는 걸 싫어하면요. 글 쓰는 것 자체를 괴로워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1, 2학년 때 했던 대로 그때 안 했던 것들을 글씨를 쓰는 걸 연습하고 또 띄어쓰기나 맞춤법들을 해야 되고 구멍을 반드시 메워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뭔가를 점프해서 어려운 것부터 할 수는 없다. 네, 반드시 그 전에 필요한 과정들이 있고 이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은 이후에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순조롭게 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샬롬 메이슨의 교육대로 가기에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인격체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 교육은 사실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많잖아요. 저는 학교나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먼저 지켜보고 그 지켜본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들을 꾸준히 훈련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의 효과만 생각을 해도 20-30명이 같이 있는 그죠? 네, 그렇게 단체로 하는 운동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옆에서 보고 코칭해 주고 운동하는 시간 외에도 뭐 식단을 관리해 주고 이거의 효과는 사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와 학원과 부모님이 교육에서 우리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이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할 일들이 있고 또 학원이나 가정에서는 그 특수성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누구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너무 학교나 학원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들여봐 달라는 거죠. 이런 습관을 어떻게 학교나 학원에서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이런 필요한 습관들 또는 지식을 자기가 담을 수 있는 습관들 이런 거는 사실 집에서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한 선로는 내가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필요한 일들을 부지런히 함께 끝까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고 같이 달려가 주시면 정말 아이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